상처의 사정 내용에서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욕창의 호발 부위는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자세에 따라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위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 주로 엉덩이나 꼬리뼈 부위가 많고 슈파인 포지션으로 누워 계시는 와상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부위가 바로 머리 뒤쪽이나 등, 발꿈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분이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어요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 외에 다른 부위에도 욕창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 시에는 반드시 욕창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르신의 평상시 자세에 따른 욕창 호발 부위를 직접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위치를 기록할 때에는 해부학적 위치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는 상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를 이용해서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가 있는 경우에는 깊이도 측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포스트잇처럼 뜯어지는 종이자를 이용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문간호에서는 일회용 종이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자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상처라면 가장 깊은 곳을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넣어서 표시된 부분을 자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좀 다니신 분들은 욕창 크기를 측정할 때 여기서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재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장축을 기준으로 잰다고 들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창 크기 측정법에 대한 문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병원 간호사회에서 욕창 간호 실무 지침서 및 요약의 부록을 보면 욕창 크기 측정법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PUAP, 미욕창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과 욕창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시한 방법 두 가지인데요. 먼저 NPUAP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길이는 머리에서부터 발 방향으로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하고 폭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가장 긴 부분을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PUAP에서는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가장 긴 곳을 길이로 측정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욕창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시한 방법인데요.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길이는 역시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어떤 방향이라도 욕창의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하고 폭은 최대 길이와 직각인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방향과 상관없이 장축을 기준으로 한 방법이 측정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좋고 해서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스탠다드로 정하시는 게 센터장님과 방문간호사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욕창 간호 실무 지침서 및 요약본 자료는 카페 내에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이용법 외에도 클럭 측정법과 본뜨기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클럭 측정법은 보통 터널링이나 언더마이닝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몇 cm인지 기록을 합니다. 터널링과 언더마이닝에 대한 용어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뜨기는 투명한 측정자나 투명한 용지에 그려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방문간호에서는 굳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문 시마다 사진 촬영을 해서 크기 변화나 운드의 전반적인 상태 변화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 손상 정도입니다. 앞서 상처의 분류에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욕창의 경우에는 스테이지 분류법이나 전층 피부 손상, 부분층 피부 손상으로 나누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데
보통 방문간호 기록지에 기록을 할 때에는 스테이지 분류법으로 많이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